지금은 제가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인체가 어떻게 병이 드는가. 보통 이게 생명을 다루는 이렇게 급성 질병이나 이런 것 또는 만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 종류로 인해서. 바이러스 중에는 그렇죠. 만성으로 완화됐다가 다시 이게 또 악화됐다 이런 반복하는 만성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성 이게 구글 자료에서 다 나왔습니다. 병원 자료를 통해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믿으니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의학적인 지식이 엉터리가 결코 아니라 저도 공부를 꽤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다 제가 그렇게 정립을 했고요. 결코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발표하듯이 의학도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접근하지 엉터리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을 시키거나 혈관 막힌 것을 뚫어주거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이러면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구글 자료를 통해서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이런 상식과 이런 지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잘못된 의학 상식을 말했다 그랬는데 저는 정확히 말했고요. 그쪽에서 잘못된 의학적 상식을 갖고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그래서 잘 안 믿으니까 구글 자료하고 병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과학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세균성 질병을 보겠습니다. 세균성 질병 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인체에 세균과 바이러스만 연구를 하면은 대부분 이에 대한 치료법 또는 치료약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픈 부분, 삶의 질에 있어서 아프면 진짜 안 좋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혈을 일으키는 어떤 그 세균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게 그 출혈을 이렇게 궤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혈관염을 일으키거나 대장염이나 대장 궤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가. 그러면 세균은 할 수 없을까? 세균도 가능합니다. 충치균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충치균이 출혈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치질도 그렇죠. 충치균이 이빨 사이에 잇몸 이렇게 그 찌꺼기 음식 찌꺼기들이 끼고 방치하면 거기 이제 음식 쓰레기 버릴 때 부패하듯이 여기서도 세균이 자랍니다. 충치균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 이빨이 아픈 것을 떠나서 출혈까지도 잇몸이 붓거나 출혈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도 저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치질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비데기를 사서 깨끗이 여러 번 세척을 하고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이런 휴지 같은데 이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쳐봐가지고 하여튼 여기에도 돌가루를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저는 그 상식 그때는 이제 그런 상식적인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돌가루를 넣으면 미세한 그렇죠 미세한 상처가 나겠죠. 이렇게 휴지를 눌러서 닦거나 이렇게 스쳐서 닦거나 그러면 항문 조직이 일종의 그 아주 인체 중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 조직에서는 되게 약한 부드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은 응가를 못 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스가 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세균이 상처가 벌어지고 응가를 놓을 때 압력이 이제 있으니까 터지거나 붓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치질을 해결했습니다. 치질도 한 10몇 년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충치균도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잇몸이 붓고 이빨이 이게 충치균이 생길 때 이게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자료를 찾아서 충치균과 출혈. 충치가 뇌출혈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컬 트리뷴에서 그 기사에서 나온 건데, 충치균의 일종의 뮤탄스균이 그 일본 교토부립 와타네바 이사오 교수팀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를 한 자료인데, 인지기능 저하 하나가 바로 대뇌 미세 출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균은 이 출혈은 무탄스 균을 갖고 있는 충치균이죠.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충치균이 그렇죠. 이빨에만 작용을 하겠습니까? 주요한 곳을 거주하는 곳이 입안이겠지만은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충치균과 뭐 동맥경화 뭐 이런 것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혈관벽을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출혈을 일으켜주면 그 부분이 두껍게 보수하기 위해서 혈관벽을 두텁게 쌓죠. 그러면 거기 지질이 이제 혈액 속에 지질이 많다, 지방 성분이 많다 그러면 거기 지나면서 막히기가 쉽겠죠, 그죠? 막히기가 쉽게 됩니다. 피떡이 생기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뮤탄스 가운데 혈관벽에 콜라겐과 결합해서 혈관 손상 부위에 축적돼 가지고 혈소판의 지혈작용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뇌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충치균 종류들이 뇌혈관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도 혈관염을 일으키거든요. 혈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충치균도 혈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일본 교토부립 그 교수팀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대뇌 미세 출혈을 관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인지 능력 저하 밀접하게 관련한다라고. 여기 만성적인 출혈이 있으면 그쪽이 피떡이 생기게 되겠죠. 피떡이 생기 뇌혈관이 막히면 당연히 그쪽 부분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만 이렇게 살균만 해도 입안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이불을 헹궈준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과식초를 가지고 어떻게 사과식초 이렇게 칙칙칙 뿌려갖고 물하고 섞어서 그래서 충치균을 없앱니다. 그걸로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약초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반응을 여러 번, 2, 3번 동안 해서 여러 번 반복을 시키니까 충치균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산으로 그렇죠. 충치균이라는 세포벽을 녹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필링을 시켜서 녹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치균 생길 때마다 사각시처럼 물 조금 먹으면 너무 강하면 안 되니까 이빨이 완전 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녹여가지고 해결이 제 예상이 맞았어요. 세포벽을 손상을 시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소멸이 되더라고요. 일종의 삼투압 현상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충치균 생길 때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저는 어쨌든 해결했으니까요. 뭐 이렇게 스프레이 통에 따르게 담아가지고 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빨 닦을 때도 조금 이렇게 먹고 칙칙칙칙 이빨 이렇게 그냥 치약으로 닦으면 이빨도 하얘지더라고. 지속도 제거되고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치가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피떡이 잘 생기니까 출혈이 생겨서 만성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모르게 그때 이제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머리에 두통이. 여기 보면은 뇌졸중이라는 게 저게 뇌혈관이 경색 이게 좁아져 가지고 거기 이제 막히는 증상 또는 그 막힐 뿐만 아니라 그 혈액이 이제 압력을 계속 거기 혈관이 흐르니까 막힌 증상이 있으면 그렇죠. 그쪽 부분에 정체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꽈레처럼 부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이 파열이 생깁니다. 파열이 생기면 여기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혈 부분이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기가 혈관벽이 내벽이 두터워질 때 이렇게 평소에 지질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거기 딱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 거기가 이제 막히게 되니까 뇌혈관 혈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푸시하게 되는 거죠. 혈류가 그럼 거기가 그때 막힌 부분 앞에서 꽈리처럼 부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터지게 되면 뇌 기능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제 건강의학 이렇게 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충치와 뇌졸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신경학부 생 교수 뇌출혈이 전체 뇌졸중의 10% 20%에 불과하지만 혈관이 막혀 있을 때 나타나는 뇌졸중보다 더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 교수가 충치는 주로 뇌출혈과 관련인 충치기는 스트랩 토코코스 뮤탄스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이것이 이제 출혈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뇌만 가겠느냐? 혈관. 그렇죠.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도 가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충치균이 보면은 그렇죠. 유행성 출혈료도 있지만 바이러스도 출혈을 일으키지만 충치균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균성. 세균이 우리가 보면 그 피부병 같은 거 걸렸을 때 이제 세균이 이게 그 감염이 되면 그 부분이 헐게 된단 말이에요. 헐게 되면 그게 출혈이 생기죠. 네. 그 충치균이 이제 그 치아 표면에 있는 당과 탄수화물을 먹고 사는데 충치균이 이게 프라그 안에서 음식 찌꺼기들 이게 막으로 형성된 거겠죠. 그래서 충치균이 점차 이제 증식됩니다. 설탕을 분해해서 산을 만들어내고요. 산을 만들어내서 이빨 범낭지를 녹여가지고 그쪽 부분 되게 취약한 부분으로 산화가 돼서 충치가 검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오랫동안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되게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상하씨처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잇몸 출혈을 보시면은 저도 잇몸 출혈이 있습니다. 잇몸이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피가 쉽게 음식을 조금 씻거나 쉽게 자극을 하면 시간 칫솔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걸로 이빨 사이를 청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찌꺼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 물로 잘 세척을 하고 근데 이렇게 딱 건드리면 피가 나옵니다. 칫솔로 건드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잇몸이 부었을 때 보면 바이러스도 조직을 이렇게 붓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균도 붓게 하면 둘 사이 공통점은 염증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범으로 인해서 붓는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치질이 붓는 것을 갖다 이유를 찾다가 제가 만든 어떤 약초로 이렇게 살균을 해봤어요. 자꾸 붓길래 그래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 휴지로 좀 물 묻혀갖고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부어서 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어서 원인을 찾다가 제가 만든 약초를 한번 살균해볼까? 라고 하면서 안에다가 솜에다 묻혀서 딱 살균했는데 딱 가라앉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번쩍했습니다. 세균. 그래서 내가 치료를 했습니다.
살균을 하면 그러면 충치균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충치균을 제가 사가시조로 해결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다양한 방법을 찾다가 간단하게 사가시조로 얘 표면을 한번 녹여보자. 충치균 왜냐면 무좀 같은 걸 내가 사가시조로 뭐 이렇게 발에 무좀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각질량 무좀 사가시 스프레이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리고 하루에 한 10번씩 뿌렸나? 계속 했더니 그냥 얼마 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좀균 같은 것도 너무 산에 반응을 해서 표면이 녹아버리면 얘네들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경험상으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식초를 가지고 살균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충치균도 시도를 해봤더니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잇몸 치료는 치아에 남아있는 세균이 만드는 염증 때문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칫솔질을 꼼꼼히 하거나 이런 치간 칫솔 이런 걸로 음식 찌꺼기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플라그가 생기면 저도 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뇌에 이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염증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약간 그렇죠. 정체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정체 현상이 생기면서 청소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부패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거기다 뇌 부종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균 증가가 있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복수가 전편 동영상에서 복수가 이게 복부에 복수가 찼을 때 그 부분에 세균성 그런 질환이 세균이 번식하더라 이런 그 자료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처럼 어떤 부종이 생기면 그 부분이 그렇죠. 정체 상태에 있고 고여 있으면 그 부분에 세균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거기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플러그가 생긴다는 거죠.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매가 악화될 수 있다. 파킨슨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그 바이러스와 파킨슨 저번 동영상에서도 바이러스와 파킨슨 치매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병원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통해서 바이러스와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츠하이머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그것을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병원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면 잇몸 치료는 치아에 남아있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염증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종의 그 세균이 있으면 그 부분이 그렇죠. 많이 부패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 찌꺼기 만나면 부패하게 되고 끈끈한 무슨 것들이 생기는 거죠. 칫솔질을 꼼꼼히 해서 이것이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날 경우에 잇몸에 세균이 계속 남아 있으면 잇몸 뼈까지 녹인 그래서 치료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닦아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잇몸 사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잇몸이 들뜨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사과시술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사과시술 됐습니다. 평상시에 기반에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치질 같은 데도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비데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꼼꼼히 닦아내셔야 됩니다. 수저로 이렇게 문지르면 그 부분이 기스나면 제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다라는 거죠. 저도 해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몸은 피가 자주 나는 것은 그렇죠. 지혈인자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품 같은 거 이렇게 뭐 당근이라든지 생밤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먹어서 양배추도 괜찮더라고요. 양배추도 꾸준히 먹으니까 출혈 증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그냥 배추고 김치로 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잇몸 출혈을 충치균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 협심증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닥터 나온가 여기서 병 관련자는 건데 협심증 환자인데 충치가 심하답니다. 충치가 심해서 잇몸이 안 좋고 잇몸에서 피가 나면 멈추질 않는다. 그렇죠. 잇몸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다. 항상 만성적으로 충치가 이렇게 충치균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혈액순환을 돕는 약 먹고 아파린이나 뭐가 됐든 간에 심장병 환자니까 이게 녹이는 혈액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묽게 만드는 그런 약들을 먹으면 출혈이 잘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갖다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이게 그런 약을 복용 중하니까 같이 치료를 잘 해주지 않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큰 병에 이렇게 위험하니까 목숨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수혈을 한다 그래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나니까 이 부분에서 꺼려한다 이 환자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 닥터 나우에서 병원인가 본데 그래서 이런 약을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중단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의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닥터 나우 자료인데 그렇죠. 그 심장하고도 심장 쪽에 혈관의 이상을 일으키면 뇌혈관의 이상을 일으키면 뭐 심장 혈관의 이상을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을 일으키고 동맥경화하고 관련이다. 바이러스 전편 동영상에서 바이러스가 뭐 루푸스 걸린 환자에게서 동맥경화가 젊었을 때도 잘 생기더라.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그 자료를 제가 병원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혈관도 이렇게 일으킨 뇌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다른 데서도 이 세균이 그렇죠. 이렇게 이 세균 충치균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에 의해서 이 세균이 있는 것은 염증이 있습니다. 혈관 쪽에도 만성적으로 세균이 많다 그러면 그렇죠. 혈관 쪽에도 이상이 있어서 동맥경화가 잘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과 동맥경화 헬스조선에서도 잇몸 피나는 사람 동맥경화 위험 도에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컬럼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 연구팀인데 그래서 뇌경력 경화 증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 사람들에게 동맥경화는 플라그 콜레스테롤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혈관에 쌓이면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거기 그렇죠. 쓰레기 버리고 때 그게 보면 제가 음식물 버릴 때 음식물 봉투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끈끈한 뭐가 형성이 돼요. 세균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름 같은 데는 방치를 하고 있으면 끈끈한 액이 생기더라고요. 물게 이게 그 세균이 그 음식물을 먹어 물게 해가지고 그래 무슨 용액 같은 게 생기더라고.